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호입니다. 네, 쌤하고 너랑 나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란도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옛날에 사랑방이 있었다면 이런 느낌일까요? 그렇죠. 사랑방에 앉아서 네, 화로를 피워놓고 둘러앉아서 이런 이야기 저런 네. 이야기 하는 거 그런 거는 같아요. 그 목이 마르면 무도 꺼내오고 또 어릴 때 제가 보면 고구마도 구워 먹고 그렇지. 그 안에 감자도 넣고 참 그런 느낌이 저절로 나는데 오늘도 사랑방 고구마 제 책의 이야기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역시 나를 살리는 말들 일부에 결과는 내 것이 아니다. 결과는 내 것이 아니다. 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그래. 합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계속 초조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내일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일 시험이면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래서 시험 점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렇지. 그랬더니 점수는 네 게 아니야. 그랬더니 무슨 얘기예요, 아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공부를 해갔는데 너무 어렵게 나와서 50점을 받았어. 그러면은 그 50점은 네 게 아니잖아. 그 어렵게 냈기 때문에 50점 받을 수밖에 없잖아. 별로 공부를 안 해갔는데 너무 쉽게 내서 100점 받았어. 그럼 그게 네 거냐? 선생님 마음이지. 그러니까 결과는 네 게 아니야, 성준아. 과정만 네 거야. 그래서 너는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 아빠도 이 책을 썼는데 우리 선생님처럼 몇십만 권 팔리길 바래. 근데 이 책이 안 팔려. 이렇게 몇천 권밖에 안 팔려. 결과는 아빠께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빠는 그냥 열심히 쓸 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만히 생각했더니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과는 제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과정만 하는 것. 그래서 나이키의 광고 문구 중에 Just Do It이라는 게 있어서 저는 그걸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있는데 오늘은 선생님께 제가 이렇게 가지는 생각이 좀 보탤 게 있는지 아니면 뭔가 너무 한쪽에 치우친 생각은 아닌지 그걸 여쭤보고 싶네요. 그 아들한테 참 좋은 충고를 해준 건데 네. 이제 아들이 그걸 소화할 정도의 그게 있다면 네. 굉장히 이제 일생에 남을 충고가 될 것이고 네네. 또 그것을 담을 만하게 이제 성장이 안 돼 있었다면은 그거는 그냥 말로 기억을 할. 네. 들을 그러죠. 기가 없는데 이야기했다면 그래. 그건 너무 빨랐던 것이고 들을 기가 됐을 때 딱 정확하게 이렇게 맞듯이 했으면 그게 평생 교훈이 그렇지. 됐을 거다. 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 다들 좋아하죠. 네. 축구 좋아하시는데 뭐에 열광하세요? 골 들어갈 때 그 골 들어갈 때. 네네 그렇죠. 그렇죠. 좋지. 네네. 그럼 그 골을 차 넣은 사람은 굉장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사람들은 전부 골 넣은 사람한테만 집중하는 거예요. 맞아요. 골게터라고 하죠. 그렇죠. 네네. 그러나 그 사람이 골을 넣기까지 뒤에서 패스를 잘해줬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골을 넣은 거예요. 맞아요. 골키퍼부터 그렇지.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골을 넣는 거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넣었다 뿐인 거지. 네네. 따지고 보면 자기가 넣은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자기한테 공이 안 왔으면 넣겠어요. 패스가 정확히 안 왔다면.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반반이다든지 뭐 수적으로 네. 뭐 이렇게 가름하기는 어렵지만은 축구라는 것은 함께 뛰는 모든 사람이 자기 역할을 분담해서 충실히 했기 때문에 골이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환호하는 거는 그렇게 환호하지 않잖아요. 골 넣는 사람만 네네. 이제 영웅처럼 이렇게 뛰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올림픽 같은 것도 보면 이제 메달을 이렇게 받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 얼마나 좋아요. 이게 기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얘기가 자기가 정말로 그래 느껴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이 메달은 내 메달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네. 내가 대표로 받는 겁니다. 아하. 이런 말을 하는 걸 내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어린 나이에. 예. 그 참 좋은 말이잖아요. 대표로 받는다. 네. 근데 그
한예대 교수로 있던 이강백이라는 극작가가 있어요. 이강백 선생님. 네. 그 교수가 나하고 그 사이코 드라마 할 때 이제 많이 서로 협조를 해서 했는데, 그분이 쓴 그 희곡 중에 결혼이라는 희곡이 있어요. 결혼. 결혼. 네, 메리지 결혼. 네. 근데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 남자가 나와가지고 모노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무대에는 장치도 하나도 없고 사람이 혼자 나와. 아무 장치 없는데 그냥 혼자 나와서. 나와서 객석에 있는 사람한테 모두 빌려요. 선생님 시계 좀 빌려주세요. 그래 시계를 차고 네. 안경 좀 빌려주세요. 안경 쓰고 모자 좀 빌려주세요. 모자 쓰고 네. 윗도리 좀 빌려 입고 예, 예. 전부 빌리는 거예요. 네, 네. 관객들한테. 그래가지고 모노드라마가 끝날 때는 한 가지씩 벗어가지고 되돌려 주는 거예요. 네. 그래 이거는 이제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은 지 혼자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웃도리를 빌려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입고 다니는 거고. 예. 안 빌려주더라도 만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입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혼자 독불장군은 없어요. 아. 어떻게 따지자면 내 힘은 하나고 주변의 힘은 99%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네, 네. 오히려 오를 것 같아요. 네. 그 근데 이제 수학 대부분 방식이, 사람은 자기 힘이 99%고 1%는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네, 있고. 네, 네. 그럼 선생님 사람이 좀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격이 성장한다. 사람이 좀 더 사람다워진다 하는 것은 내가 99고 다른 사람의 힘이 1이다는 비율이 점점 비율이 바뀌어가면서 마침내 다른 사람이 99고 나는 1밖에 아니구나 하는 그렇지.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시소가 있는데 네네. 처음에는 이제 99%가 내 힘이다 이렇게 네네. 생각했던 게 점점 성장하면서 네. 이 시소가 이제 이렇게 네.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네.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안 그래도 세간에 굉장히 유명했던 예전에 그 굉장히 영화제에서 큰 상을 받았던 그 황정민이라는 국민 배우가 누구? 황정민 황정민. 씨가 수상 소감을 이야기할 때 이건 내가 받아야 될 상이 아니다. 나는 스태프들이 모두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들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인구에 회자됐단 말이에요. 사람들 입에. 그렇지. 그 얘기는 선생님 말씀처럼 내가 골을 넣었지만 실제 많은 동료들 덕분에 내가 마지막으로 힘을 보태서 넣었을 뿐이다. 그렇지.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성숙한 멘트에 환호하고 박수를 보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득 이런 것을 선생님께서 일찍이 건강한 부채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건강한 부채의식. 빚을 지- 졌다. 지체. 부채. 예, 빚을 야, 부채라고 빚, 그러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부채의식이다 하셔서 제가 그 지금부터 한 25년 전 가족 아카데미아 처음 만드실 때 그때 건강한 부채의식이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선생님과 또 사모님 이동원 교수님께 우리가 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뭐 유명해지고 한 것 같은데 어느 나이가 돼 보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더라. 그래서 그분들한테 내가 빚을 갚는 마음으로 이제는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사제를 털어서 가족 아카데미아라는 것을 만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정말 그때 만드실 때도 그러한 마음으로 만드신 거지요? 나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은지 몰라도 사람이 태어난 것 자체가 이 빚이에요. 네. 벌써 그 그런데 순간부터. 이제, 네. 그 빚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그 나를 지도해 주셨던 그 한솔 이호상 선생님 계셔요. 국어학자. 어. 네. 그 국회의장도 하시고. 네네네네. 그분은 늘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생은 덤이라는 거예요. 아하.
야. 우리가 뭐 물건 사면 띵. 덤으로 하나 더 주잖아요. 인생은 덥니다. 와. 인생은 덤이다. 예. 나는 인생은 빚이다. 이호 덤이라는 것은 선생님은 이미 받았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하면 그게 빚이잖아요. 공짜로 받은 네. 거니까. 아유, 이렇게 가슴이 그냥, 그래서 뭉클뭉클합니다. 이제 네. 그런 걸 갚으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네네.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갚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면 네. 사회적으로 자기가 혜택을 받았다면 이 혜택을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네네네. 한 가지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그 정신과 수련의를 가르치다 보면 수련의가 이제 5년 동안이거든요. 네, 인턴 레지던트. 인턴하고 합해서. 한 2년 차쯤 되면 말이죠. 대부분 정신과를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 과 중에 정신과는 기피한다. 아니, 정신과를 하는데 정신과를 못 하겠다고 얘기해. 오호, 왜 그럴까요? 자기가 선택을 해놓고 네네네. 못 하겠다. 네. 그럼 내가 불러서 물어봐요. 왜 못 하겠느냐. 네. 치료를 해도 만성화돼 가지고 말이지 일생 동안 안 되는 환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신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정말로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야, 그 두 가지가. 이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예. 밑 빠진 독에 물 받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도저히 못 하겠다고. 예. 그때 내가 이제 한 이 얘기가 어떤 예를 드느냐 하면 이 세상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인구수가 얼마냐. 그래 물어보면 70억이다, 뭐 75억이다 네네네. 이러잖아요. 그렇죠. 75억 중에 정신과 수련의가 얼마나 되겠냐. 매우 적겠죠. 그 중에 네가 하나인데 네. 그동안에 75억 중에 선택돼서 그나마 그만큼 배운 사람이 자기가 고통스럽다고 나가버리면 네가 그동안 진 빚은 뭘로 갚으려고 하냐.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를 그냥 창의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것도 여러 사람들의 이 얘기를 빚지고 한 말이야. 네. 우리 선배 한 분이 그 소아과 의사인데 네. 개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정신과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소아정신과를 하고 싶었어. 그때 소아정신과라는 게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소아정신과에 관심이 있어서 영국을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로이드의 따님이 안나 프로이드라고 네. 소아정신과 의사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방문해가지고 이제 자문을 좀 구하려고 가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그 소아에 대한 그 정신장애가 많지를 않았어요. 네. 많지 않았다는 건 종류가 많지 않았다. 네네네. 그 지금은 이제 세분화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적기 때문에 주로 이제 어떤 소아과 정신과 환자가 있었냐면 이 지능 부족, 네네네. 멘탈 리타데이션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정도에 따라서 그저 겉보기에는 괜찮은데 이 머리가 안 된다든지 네. 여기에서부터 대소변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환자들도 네. 있고 이 차이가 많은 이 거예요. 차이가. 네. 근데 이제 안나 프로이드의 그 클리닉을 찾아가 보니까 말이지 대소변도 겨우 가리는 그런 애들이 입원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고 이제 어린이들이 뭐 사용할 수 있는 툴 그런 거 장난감 갖다 놓고 치료한다고. 그 자기가 보니까 이거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나 프로이드한테 물어봤대요. 선생님, 얘들이 치료가 됩니까? 네. 의사라는 거는 치료를 해줘야지. 그렇죠. 치료가 됩니까? 이래 물으니까 그 안나 프로이드가 이 얘기를 하기를 선생님께서 치료법을 알고 계시다면 좀 알려주고 가세요. 그러면서 끝에 하는 말이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네. 굉장히 의미가 깊은 얘기예요. 그러네요.
정말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는 발달이 돼가지고 네. 우리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네. 그것을 예방도 해줄 수 있고 치료도 해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안나 프로이드는 그 당시에 의료적 수준이 도달하는 최대한으로 그렇지. 자기가 살면서 진 빚을 그렇게 그걸로 갚고 있었던 갚는 거예요. 갖고 네, 있는 네, 거예요. 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난 빚을 다 갚았으니까 세상 하직해도 좋다 뭐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절대로 빚은 다 갚고 못 가요. 실제로 갚으려고 하면 그 순간에 이미 또 빚을 지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네. 선생님이 저 몇 년 동안 그거를 피부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기장을 썼어요. 땡스 굿 노트라는 걸 썼습니다. 땡스 고맙다 땡스 그 다음에 굿 내가 남한테 해준 건 굿 그 다음에 남한테 받은 건 땡스 그래서 하루에 남한테 받은 거 6개 제가 남한테 해준 거 6개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루도 안 빠지고 쓴 게 3년입니다. 3년 쓰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아무리 머리를 써도 남한테 받은 건 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남한테 해준 거는 아무리 채워도 6개를 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직접 써보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게 왜 나왔는지도 알게 됐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한다고 한 게 이게 교만한 것이었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받는 게 너무 많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됐죠. 나는 그 네팔을 오래 다니면서 네. 이제 거기는 많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네팔에 히말라야가 주는 그 기운이 뭘 이렇게 가르치기보다는 지가 골똘히 생각해서 그렇구나 이런 걸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이화대학생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해외에 이제 의료 봉사를 갔단 말이에요. 네. 그 대학교에서는 처음으로 나간 해외 봉사예요. 네. 이화여대 의료 봉사팀이 최초로 해외에 네팔에 의료 봉사를 간 거군요. 선생님이 그 전체 이끄시는 책임자 단장이셨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나갈 때 내 생각은 네팔을 도우려고 간 거예요. 그러셨겠죠. 돕는다는 네. 생각. 의료 봉사단이니까. 봉사단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의료가 우리보다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혜택을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네. 가서 느낀 게 그쪽 카운트파트에 이제 사무부장을 하는 지금까지 이제 아주 친하게 지내는 나보다 한두 살 더 많은 선배님인데 그분은 이제 영국 가서 교육도 받고 지식인이에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메디테이션을 일생 동안 해가지고 그런 명상가예요. 라지반다리 선생님. 명상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봉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하고 이 얘기를 해보면 봉사라는 개념이 달라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못한 사람한테 뭔가를 해주는 걸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무료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은 약을 갖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봉사를 해준다 이게.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도 시간을 내고 환자들을 모으고 우리가 진료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뒷받침하는 거. 서포트 해주네요. 네. 그것 봉사예요. 그러니까 같은 수준의 봉사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오는 것도 봉사고, 우리가 내가 그걸 준비해 주는 것도 봉사고. 주는 것도 봉사, 어레인지하는 것도 그렇죠. 봉사, 동등하다 같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주선을 안 해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가져가도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그때 깨달았어. 야, 이게 정말 봉사라는 게 일방적으로 준다 이런 자만심 한때는 가졌어. 내가 주는 거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어. 대정한 거예요. 저도 선생님 책을 처음 썼을 때 출판 기념회를 했었습니다. 선생님도 그때 모시고 오셨었죠. 오셨었는데 그때 저도 비슷한 걸 느꼈어요. 책을 쓴 건 전데 출판 기념회를 열어준 건
도와준 한 서너 분이 모든 어레인지를 다 해주셨는데 그게 책 쓰는 것 이상으로 힘든 것들어들. 그럼요. 리스트 만들고 연락 다 하고 현수막 붙이고 방명록하고 선물 준비하고 순서 잡고 의자 빌리고 해서 세팅하는 것이 이게 저는 정말 죽었다 깨나도 못할 그거였어요. 이제 이 박사도 방송에 많이 나가 보셨겠지만 네. 그 방송에 나가 보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받고 이제 밝혀지는 게스트는 몇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 게스트의 토론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뒤에서 서포트하는 스태프들이 네. 얼마나 많아요. 네. 난 처음에 그런 것도 모르고 이제 연속극 같은 게 나오면 네. 그때 가서 자막이 막 나오잖아요. 누구가 네네네. 뭐 하고 누구. 그래서 내가 그 전원실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뭐 저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했는데 네네네. 방송에 자주 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 없이는 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야, 그래서 영화 끝나면 자막으로 한 5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 네.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속하게 빨리 사라질 게 아니라 좀 천천히 올라가서 이름이라도 좀 볼 수 해줬으면 있게. 좋겠어. 네. 그분들의 노력이 없이는 이 세팅된 상황에서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또 좀 도와주는 분이 계시니까 네네. 우리들이 안심하고 이제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네, 나누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세를 나는 준 것도 없고 진 것도 없다. 이렇게 강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어디 빚진 것도 없고, 그렇지. 내가 받은 갚을 것도 것도 없다. 없고, 받을 것도 없고, 네, 네. 근데 그분들은 대체로 이제 경제적인 거라 생각하고 아, 네. 빚진 게 없고 빚을 줄 필요도 없다. 네, 이런데 네. 세상 사례가 어제 뭐 돈밖에 없나요? 그렇죠. 네. 더 많은 게 있는데 그런 게 다 빚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네. 신세진 거잖아요. 네. 신세를 줬으면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를 제공할 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의무라는 네. 말을 쓰고 싶어요. 이때 의무. 근데 그런 것도 안 갖고 저 세상 가는 거는 야반도서 하는 거. 야, 제대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거 야반도주다. 오늘 굉장히 무서운 정의가 나왔어요. 제대로 갚지 않고. 당연히 선생님 그 말씀으로 서양인들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미덕으로 전해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말 그 고귀한 사람들. 사회적인 지도층들이 힘든 일이 있고 왔을 때 가장 솔선수범을 해서 그렇죠. 영국의 그 황태자가 포틀랜드 전쟁이 났을 때 헬기 조종사 참전을 했다는 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아주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빚이다 하는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듣는데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머릿속이 좀 짧아지고 이 가슴이 자꾸 너무 커져가지고 자꾸 이제 찡한 거예요, 선생님. 저 선생님한테 돈 드리고 받은 게 없거든요. 선생님은 뭐 야반도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저는 아들한테 결과는 너의 것이 아니야. 과정만 너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중간중간 이제 시험 칠 때마다 아빠가 해줬던 그 말이 굉장히 내가 도움이 돼. 알아들었다. 예, 알아듣고 늘 마음에 새기고 또 전화해서 뭐 아빠 시험이야 이러면 그래 그러면 아빠 또 결과는 내게 아니란 얘기 해주고 싶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제가 뿌듯했거든요. 근데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걸 오늘 느끼네요. 뭐냐 하면 과정만 너의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과정의 일부만 너의 것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과정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다. 그래서 너는 빚을 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네. 함께 나누는 게 좋단다. 네. 이것을 한마디 붙여주면 네네. 물론 그 말만 듣고도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네. 그 롤모델인 아버지가 끝에 가서 결론적으로 네. 나누고 살아야 좋은 것이다. 네. 이러면 그게 아주 가슴에 확 닿을 네, 것 네. 같은데. 아마 저 이제 아들한테 기분이 좋았던 게
중학교 한 작년쯤에 그 고기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도 고기 좋아하고 나도 고기 좋아하니까. 그러더니 난데없이 저한테 물어요. 고기가 얼마쯤 해? 그래요. 야, 우리 시컷 먹으면 10만 원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자. 그래서 고깃집에 가서 갔는데 나왔더니 계산을 이미 아들이 한 거예요. 지전이 뭐 했다고?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엄마 아빠를 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태 얻어먹기만 했으니까. 그 제가 대기증에서 15만 원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빠 10만 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5만 원까지 더 가지고 와서.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거든요. 승준아, 이제 네가 애가 아니네. 이게 남한테 줄 수 있으면 그때부터 어른이야. 그랬더니 앞으로도 한 번씩 줄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되게 이게 따뜻했거든요. 그걸 지금 떠오르고 생각하니 그 아이도 엄마 아빠한테 오랫동안 진 빚을 한 번은 갚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나 봐요. 그걸 쌤 말씀대로 함께 나누는 거란다 하고 나눌 수 있다면 더 좋은 아이가 될 수 있겠네요. 그 선생님 그 가족 아카데미아를 만드시고 사실은 적자 인생 사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무슨 큰 수입을 얻은 것도 아니고 저같이 강사들 올 때는 그 뭐 여기 서너 분 오셔도 강사한테는 30명 온 것처럼 다 지불하고 하셔야 되니까 선생님 인쇄로 나온 거 또 어디 이게 수입이 있으신 거는 전부 가족 아카데미아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마다 야 이걸 계속 끌고 가시는 거는 마이너스인데 경제적으로는 마이너스인데 어떤 플러스가 있어서 저렇게 하실까 하는 게 늘 궁금했어요. 오늘 지금 말씀 속에서 경제적인 것만 보지 않는다 그랬는데 25년을 계속 이끌어 오셨던 저력이라고 할까 힘이라고 그럴까 내가 남는 장사를 한 건 뭐가 있는지 문득 궁금해지네요, 선생님. 나는 이제 결과론적이지만은 네. 가난하게 이 가족 아카데미아를 그 경제적으로는 운영을 했어요. 네. 가령 이제 사무총장도 그 합당한 페이를 드리고 네. 이렇게 하면 훨씬 발전이 빨랐을 것 같은데. 저도 올 뻔했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근데 선생님께서 못하고 네. 이제 뭐 아르바이트 수준을 좀 넘는 그런 보상을 한 건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분도 그 돈이 없어도 봉사하고 싶어서 오신 분이.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가족 아카데미아는 이제 돈도 필요하지만은 네. 각자가 갖고 있는 재능 기부를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탱해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돼요. 재능 기부. 그동안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거의 무료에 가까운 돈으로 그럼. 기꺼이 내가 하겠다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네. 어떨 때는 우리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따가지고 네. 그 강사를 모시면 강사비를 드리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프로젝트를 딴 거니까 강사비 가는 게 뭐 얼마 안 돼요. 네. 이제 그런 거라도 이래 그 돈 받고 가서 어디 얘기해 줄 강사는 없어요. 그래도 저희면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회비를 내고 가시는 분들이 네. 더 많아요. 그래. 이제 그런 빚을 내가 많이 진 거예요. 네. 그랬기 때문에 또 더 이게 오래 갔을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돈을 내가 아주 많이 누가 기부를 하려고 했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그 기부를 받아가지고 임금비 떼고 뭐 떼고 뭐 이러면 말이지 봉사할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그렇겠죠. 그 내 친구 한 분이 그 이제 로타리 클럽의 회장을 하는데 네. 이제 보육원에 봉사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가서 강연을 해주고 그랬어요. 품앗이 하는. 네네. 근데 이분이 회장이 됐어요. 네. 회장이 돼가지고 제일 회의를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모여가지고 비싼 호텔비 내고 호텔에서 좋은 음식 먹고 남는 것 가지고 이제 보육원으로 온다는. 그거는 자기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로타리 회원들이 우리 보육원에 좋은 일 합시다 하면서 호텔에서 1,000만 원을 쓰고 남은 돈 100만 원 가지고 보육원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한 이 얘기는 설립 목적이 봉사도 있겠지만은 친목이 더
앞선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 침묵을 하고 남는 돈을 가지고 또 기회하면 가자. 네. 이랬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네, 네, 내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그러고 마음을 이제 풀어주셨군요. 네. 나는 큰 돈보다는 개미가 물고 오는 돈이 더 좋아. 그래서 늘 하면서 보육원 봉사도 네. 당일날 회비를 10,000원씩 받아가지고 저도 10,000원 냈었어요. 10,000원 내줬죠. 이제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 또 이제 기증받은 뭐 티셔츠나 뭐 이런 거 맞아요. 이제 다 드리면 네, 네. 10,000원어치보다는 더 떡볶이도 많이 만들고 정말 그래. 소박하게 또 이발해 주시는 분 오셔서 그렇게 그날 드렸는데. 깎아주시고. 네. 나는 경제적인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불안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요새도 텔레비 보세요. 돈 가지고 사고 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꼭 돈 때문에 사고 나죠 마지막에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만큼 수양된 사람도 아니고 네. 돈만 보면 또 눈이 뒤집힐 만큼 혹시 또 그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능력은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원천 차단할 수밖에 없다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돈은 많이 준다고 해도 모아놓지를 않고 아하. 그때 필요한 것만큼 네, 가지고 쓰는 그래서 개미 군단이라. 가족 아카데미아는 근데 개미 한 번, 군단이었다. 네. 한 번은 내가 아는 이제 친구인데 국무총리가 됐어요. 네. 내가 삼청동 살 때인데 그 가까우니까 일요일날 놀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총리 공간 가까우니까. 갔더니 이제 내가 네팔 땡기는 걸 아니까 네. 이제 봉투를 갖고 와서 네팔을 가는데 이걸 좀 보탰으라고. 아하. 그 내가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막 이만큼 들었어. 이야. 그래서 내가 20,000원만 빼고 돌려줬어요. 쌤.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 오호. 이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은 이만큼 줬는데 이 2장만 뺐어요. 이 2장은 당신하고 사모님 거 10,000원 회비다. 아.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거 처음 봤다고. 나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 같으면 내가 평생 하겠다고. 그래요. 예. 나는 그런 평생 하겠다는 사람이 좋거든. 네. 몇백만 원 내놓고 네. 끝 이거보다는 아. 평생 하겠다고. 네, 네, 네. 그분도 정치하는 분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회원이 안 됐어. 말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에는 그때 그거 막 받아 놓을 걸 그런 생각을 내가 이렇게 받을 했는데, 걸. 그래도 내 생각은 개미 군단으로 활동한 것이 네, 네. 지금까지 온 유종의 미를 거둔 게 네.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가족 아카데미아는 두 분 보고 개미들이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한 번도 돈 받은 적 없다는 걸. 항상 재능 기부하셨다는 것. 또 우리 사모님, 이동훈 교수님은 돈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무료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늘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편히 쉬셔도 되는 두 분인데 여행 다니시고 해외 다니시고 그냥 찾아오면 차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해도 충분히 되실 분인데 왜 이 땡볕에 나와서 아이들하고 걷기 대회를 하고 떡볶이를 만들고 이런 걸 하시나 그런 생각을 들고 그때마다 내가 뭐라고 하는 생각. 우리 두 선생님도 하시는데 나도 해야지 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된 것 같아요. 아마 그 세월이 25년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먼저 앞선 사람이 솔선수범할 때 자연스럽게 개미 군단이든 그렇죠. 돈봉투 국무총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인생은 빚이다. 예, 인생은 빚이라서 발음이 비슷합니다만 그래서 그 인생은 빛이 되는 것 같아요. 지역과 치어서. 네네, 지역과 지역의 차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는 내 것이 아니다. 과정만 내 것이다 하는 1차 방정식
1차 함수였다면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3차 함수로 거듭나는 그 과정의 일부만 내 것이고 나머지는 모든 사람의 덕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돌아보면 제가 쌤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런 지능, 그다음에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가족들이 학비를 대주고 부모님이 머리를 물려주고 그렇죠? 또 이런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가족 아카데미에서 도와주시고 이것 때문에 제가 마지막 골을 넣는 거지 무엇이 제가 잘나서 이런 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제 마음속에 제 아내 가훈으로 인생은 빚이다. 그래서 빛나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만 똑바로 뜨고 둘러보면은 네. 나한테 빚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못 갚아서 그렇지. 네. 그렇게 둘러보지 않고 이 사람은 이쪽 편이고 저 네. 사람은 저쪽 편이고 네. 이래 다투니까 그게 네. 안 되는 거지. 네. 둘이 얘기해보면 공통점이 없으란 법이 어디 있어요. 같은 사람인데. 그러네요. 네. 그걸 고집하시지 마시고 예. 소통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걸 좀 주있고 네. 또 내가 없는 걸 상대방으로부터 좀 받을 수 있고 그런 네. 거거든요. 그럼 보충이 되고 그럴 텐데 서로 자기 것만 주장을 하니까 이거는 빚도 주는 것도 아니고 빚을 갚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정말 그 근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럼요. 정말 내가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는 빚을 지는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살면 늘 겸손하게 또 나누는 삶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들 만나면 꼭 아들한테 함께 나누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덤으로 인생은 덤이라고 하셨으니까 덤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항상 1차에서 3차로 건너뛰게 해주시는 선생님, 저에게는 선생님이 또 빚입니다. 저도 이 빚을 잘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너랑 나랑 지금까지 저는 이성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